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어차피 우리 기자님들이 이제 질문을 주실 거라서 제가 좀 생각을 정리해서 가져온 거예요. 일단 제가 필요할 때는 요거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민과 당원이 우리 당, 국민의힘 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쇄신을 부지런히 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라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당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되기까지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사과를 해달라고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와의 단절을 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지금 3일 동안 우리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커녕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인적 쇄신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오히려 부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더 가까이 붙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광화문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갔던 의원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국민과 당원에게 계엄은 악몽입니다. 그동안 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이 혁신이라는 것을 면피수단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똑같이 절망스러웠던 모습은 지금 이 와중에도 계파 싸움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당은 계파 싸움으로 무덤을 판 오욕의 역사를 가진 당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친박 친이 싸움질하다가 나를 샜고 친박 비박 주먹질하다가 2016년 총선을 대패한 당입니다. 3년 전에는 친윤이라는 계파가 출연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전행하고 근래에는 친한파라는 계파가 등장해서 지금도 언더 73이라는 명찰을 버젓이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이야 죽든 살든 말든 작년 11월에 계엄 직전에 우리 당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당이야 죽든 말든 계파 이익만 찾으면 된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 당이 정말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으로 계파 활동 금지 원칙을 당헌에 박아 넣은 게 불과 2달 전입니다. 그런데도 언더 73, 언더 찐윤, 당헌에 의한 불법 계파 조직들이 아직도 언론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난번에 굉장히 강조드렸듯이 혁신은 과거를 응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바로 지금을 고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하겠다면서 지금 혁신이를 뿌려놓고 지금도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당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당원들을 또다시 좌절시키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개탄하면서 혁신위원장으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적쇄신 1차분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두 번째, 국회의원 전원은 개파 활동 금지 원칙에 서약서를 제출하십시오. 20일 날 의총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의원 107명 전원은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파 활동을 근절하고 당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하고 그리고 그 서약서를 국민께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 질문 주세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지금 당이 굉장히 병들어 있습니다. 지금 당이 다시 무릎을 세워서 일어날 수 있을지를 지금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너네 당은 안 돼. 고쳐 쓸 수 없는 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의 세력을 당의 안방에까지 끌어들이는 거는 지금 굉장히 병이 깊은 당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숨통을 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극악한 해당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도 제가 계속 오늘 1차분만 있었고요. 더한 얘기가 나가겠지만 오늘은 일단 정치적인 얘기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고요. 제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제가 지난번에 1부터 8까지 중간에 7-1, 7-2 해서 사실 9가지였죠.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공감대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건 과거의 문제이고 제가 가장 지난번에도 강조드린 것은 혁신은 지금을 고치는 겁니다. 과거의 행동은 과거의 잘못이지만 과거의 행동을 현재 시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워지려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은 현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영순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본인이 사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조차도 비난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혁신 자체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영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지금 제가 요 종이를 10장만 갖고 와서 죄송한데 그 앞부분에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시면 그거는 되게 분명해지실 것 같아요.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혁신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과거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관점에서 사과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현재의 반혁신을 또 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구체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는 말에 더 이상 구체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20일 날 의총을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다까지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것,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이 정책 경쟁과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의 구조를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건 1호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면 안건 2호와 3호는 당의 구조 혁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고요. 2호, 3호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논의를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안철수 위원장님처럼 위원장님이 사퇴하시는 거 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이 직을 맡는 거부터, 지금 이 직을 맡았을 때부터 이 직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직으로 인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는 직입니다. 근데 이 당이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맡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있을 겁니다. 사퇴가 결단이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게 결단입니다.